작년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3세에서 29세의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 1위와 2위로 국가기관과 공기업이 선정됐다고 합니다. 15.1%의 응답률을 보인 대기업이 그 뒤를 이었고요. 그에 반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불과 3%로 저조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공무원 시험 응시율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갈수록 우리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고자 정부에서는 3년간 무려 10조 원 규모의 혁신 모험 펀드를 만드는 등 성장 중심의 신생기업을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와 지원책이 마련된다고 해도 혁신을 이끌어갈 인재가 없다면 허공에 오르는 꽹과리밖에 될 수 없겠죠. 오늘 청산뉴스에서 모신 분은요, 인재를 발굴하고 또 성장시키는 데 앞장서고 계신 분입니다. 청년들의 창업 멘토 장정용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어떤 강연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두 가지 강연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는 직업탐구 영역으로 창업 컨설턴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본사, CEO가 될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장정용 대표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창업경제연구소 장정용 대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강연 같은 경우는 창업 컨설턴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업 컨설턴트 많이 들어보셨죠?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창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많은 시기입니다. 근데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구조로 좀 나눠지고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창업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일반 개인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창업 컨설턴트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창업하시는 분들보다는 개인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상권이라든가 점포 입지, 메뉴 개발, 개설에 관한 전체적인 컨설팅을 해드리는 직업이고요. 그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직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창업 컨설턴트는 종류가 굉장히 많이 다양하고요. 컨설턴트라는 게 아직까지는 국가 자격증이 있는 업종이 아니다 보니까 자칭 타칭 창업 컨설턴트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실제로 창업 컨설턴트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수익 구조를 발생하는지, 앞으로 어떤 유망한 직업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연에 앞서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회사는 2004년도에 회사가 설립이 되었고요. 저희가 2007년도에는 직접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운영을 하고 있고, 프랜차이즈 본사를 만들어준 회사로 보시면 되시고요. 최근 들어서는 저희 쪽에서 창업 어플, 장사에 달린 창업 어플을 운영을 하면서 창업 정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한국창업경제연구소가 있고 컨설팅 사업부가 있습니다. 컨설팅 사업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파트로 영역으로 나눠지고요. 첫 번째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만들어주는 컨설팅 파트하고, 개인 창업자분들을 창업을 시켜주는 파트가 따로 있고요. 두 번째 직영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서 6개 직영 브랜드를 직접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 중에 있고요.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창업 정보를 제공하는 창업 어플, 장사의 달인이라는 창업 어플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템들이 저희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브랜드고요. 고깃집이라든가 브런치 카페, 포차라든가 치킨, 분식집, 일반적으로 외식업을 좋아하시는 외식업 굉장히 선호하는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6개 브랜드를 운영 중이고요. 현재 전체 가맹점은 전국에 한 200개 정도 보유가 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업종인 저희가 컨설팅, 프랜차이즈 본사를 만든 거는 저희가 2003년도부터 프랜차이즈 본사, 조그맣게 장사를 하시다가 프랜차이즈를 하시려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으시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브랜드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70여 개 정도 브랜드를 만들어 드리고
뭐 브랜드를 좀 확산하는 전략을 좀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 브랜드 중에서는 뭐 70여 개 브랜드 중에서 뭐 대다수가 좀 외식업종에 많이 좀 치우쳐져 있는 편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애견이라든가 VR방이라든가 곰팡이 제거 사업이라든가 다른 도소매나 서비스 업종으로도 많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기 들어있는 아이템 같은 경우는 다 아마 굉장히 생소할 겁니다. 이거는 개인 브랜드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창업자분들이 원하시는 저희가 개인 창업자분들을 컨설팅 해드리기 위해서 뭐 저희 쪽에서 뭐 대박집 매장이라든가 방송에 나온 매장이라든가 좀 더 경쟁력 있게 뭐 술집이라든가 뭐 고깃집이라든가 그런 아이템에 대해서 상호라든가 메뉴 구성이라든가 인테리어 컨셉이라든가를 설정을 해놓고 뭐 실제로 창업은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개인 매장 형태로 저희 쪽에서 창업을 지원해 주는 형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은 저희가 재작년이 되는구나. 재작년 2월에 런칭한 장사의 달이라는 창업 어플이고요. 이 어플 같은 경우는 요즘 O2O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창업 같은 경우도 창업 정보, 기존의 창업자분들이 창업 정보를 얻을 때는 뭐 인터넷을 찾아본다거나 기존에 뭐 장사 잘 되는 매장을 찾아가 본다거나 창업 정보가 요즘 워낙 너무 많습니다. 뭐 예전에 10년 전 같은 경우는 창업 정보가 없어서 문제였는데 요즘은 창업 정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정보를 저희 쪽에서 걸러서 쓸 수 있는 정보, 제대로 된 정보만 제공하는 창업 어플이고요. 크게 섹션은 5가지로 들어갑니다. 창업 아이템. 창업 아이템은 저희가 우리나라의 창업 아이템 정보 공개서가 등록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만 6,000개 가까이가 되고요. 그 이후로 상권을 가보면 뭐 직영점이라든가 본점이라든가 많이 붙여져 있잖아요. 그런 이게 전수 창업을 해주는 브랜드까지 합치면은 우리나라의 창업 아이템은 10,000개, 20,000개가 넘어갑니다. 이 굉장히 많은 아이템은 일반 창업자들이 모두 검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창업 어플에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아이템, 신규 아이템을 저희가 한 500개 정도 선정을 하여 그 아이템 창업 자금별로라든가 뭐 창업 형태별로라든가 규모별로 창업 아이템을 찾아볼 수 있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점포 찾기입니다. 실제로 창업을 하다 보면은 가게를 찾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통해서 가게를 얻는 부분도 있지만은 일반 가게를 하시던 분들이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점포 찾기란이 따로 들어가 있고요. 저희 어플의 가장 큰 특징은 창업 노하우란입니다. 창업 노하우라는 거는 뭐 지금도 창업 강연을 하고 있지만은 창업 강연 동영상이라든가 창업 책, 컬럼 그런 노하우, 창업을 공부하실 수 있는 분들을 공부할 수 있게 저희 쪽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창업 협력 업체란이 있습니다. 일반 창업자분들이 내가 프랜차이즈를 하신다고 하면 개인의 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뭐 인테리어라든가 뭐 주방이라든가 모든 컨셉을 잡아주지만은 개인 창업자분들은 처음부터 하나까지 전부 다 하셔야 됩니다. 창업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업체가 인테리어 업체, 간판 업체, 주방 업체, 의탁자 업체, 하다못해 세무사, 노무사 해서 실제로 거래를 해야 되는 업체가 50군데가 넘습니다. 그 50군데 넘는 업체를 전국에 인터넷으로만 검색한다.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저희 창업 어플 같은 경우는 전국에 뭐 인테리어를 뭐 대구에 할 수 있는 업체, 서울에 할 수 있는 업체, 뭐 세무 기장을 할 수 있는 업체, 노무사라든가 가맹거래사라든가 창업에 필요한 정보 업체들을 많이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뭐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창업 컨설턴트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 컨설턴트는 쉽게 보시면은 창업 전반, 창업자분들이 원하시는 창업 아이템을 정하시고 점포를 선정하고 메뉴를 개발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공사를 하고 오픈 후 구인을 하고 그렇죠. 인허가를 받고 오픈 후 관리까지 창업 전반에 대해서 조언을 해드리는 거죠. 일반적으로 창업은 뭐 2번, 3번 해보셨던 분들도 계시지만은 처음 창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처음 하시는데 모든 거를 혼자서 주변에 뭐 좀 지인분들이나 귓동량으로만 창업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창업 컨설턴트 같은 경우는 뭐 창업 아이템, 창업 컨설팅을 맡긴다 그래서 모두 뭐 성공한다 그건 아니에요. 대신에 창업 컨설팅을 맡긴다고 하면 컨설턴트는 창업의 실패 요인, 실제로 보시면은 10분의 창업자분들이 창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실제 성공하시는 분, 이분 돈 벌었다 하시는 분들은 1분에서 2분 정도밖에 안 되고요. 실제로 보시면 3, 4분 정도는 직장인,
내가 뭐 직장 다니던 월급 수준에 받는 편이고요. 5명 이상 같은 경우는 대부분 1년 안에 손해를 보고 나옵니다. 손해를 본다는 게 창업 자금이라는 게 1,000만 원을 갖고 창업을 하든 1억을 갖고 창업을 하든 굉장히 창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저희 창업 컨설턴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분들이 뭐 저희 쪽에서 100% 잘해드리기는 못하겠지만은 안 되시는 분들은 눈에 보입니다. 장사가 되지도 않을 수 있는 뭐 상권이라든가 입지에 아이템의 경쟁력도 없고 인테리어의 경쟁력도 없고 이분 자체의 서비스 마인드도 없으신 분들이 뭐 본인 자체만으로 나는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창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창업 컨설턴트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그런 업무를 하는 뭐 직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실제로 창업이라는 게 뭐 지금 뭐 대학생분들, 젊으신 분들이 계시지만은 지금 당장은 창업을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은 이게 10년 후, 20년 후 언젠가는 대부분 뭐 일반 국민들은 창업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도 이제 40대가 좀 넘어가 가지고 제가 뭐 사업을 시작한 게 20대 중반인데 그때만 해도 일반적으로 저보다는 직장 다니는 뭐 좋은 회사를 다니는 제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생활을 했는데 40이 넘어가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퇴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두 번째 직업. 내가 이 회사에서 뭐 40 중반이든 50까지는 버티겠는데 정년까지 버티더라도 60인데 100세 인생인데 나머지 40년을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돈을 벌어가지고 앞으로 40년을 살 수 있느냐 그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창업 컨설턴트는 그러신 분들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직업이고요. 그래서 제가 창업 컨설턴트가 어떤 종류고 어떤 일을 하는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창업 컨설턴트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동네만 가도 부동산에 다 창업 컨설팅이라고 붙어 있어요. 뭐 국가 자격증이 없다 보니까 뭐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대부분 창업 컨설턴트다, 컨설팅을 한다 많이 말씀을 하는데 실제로 보시면 우리 이렇게 뭐 네이버라든가 뭐 이게 다음에 뭐 창업 컨설턴트, 창업 컨설팅 그런 걸 치시면은 90% 이상은 상가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창업을 하는데 점포를 얻고 상권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창업의 일환이긴 하지만은 이분들을 창업 컨설턴트라고 얘기하기는 좀 문제가 있고요. 이분들의 주수익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점포를 중개하면서 얻는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를 좀 받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뭐 권리금이 5천만 원이 나왔는데 권리금을 좀 높여 부른다거나 해서 중간에 그 권리금을 좀 수수료를 챙기는 개념인데 이분들이 법정 수수료 개념으로 가면은 뭐 중개 수수료는 요일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그 선에서 못 받다 보니까 창업 컨설팅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중간에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좀 떼가는 개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창업자분들 입장에서 창업 컨설팅은 부동산 중개라는 업무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창업 컨설턴트라기보다는 상가 부동산 중개를 하시는 분들을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으시고요. 창업 컨설턴트라고 좀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는 뭐 요리학원이라든가 메뉴 개발, 요리사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뭐 요리학원의 요리반, 뭐 창업반이라든가 뭐 호프집 창업반, 무슨 뭐 치킨집 창업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본인들이 요리를 개발해 줘가지고 창업자분들한테 노하우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 같은 경우도 본인들은 창업 컨설팅을 하신다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창업이라는 게 메뉴를 개발하고 메뉴를 만들 수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상권이라든가 입지 분석부터 해가지고 아이템을 개발하는 거, 어느 가격을 판매할 거냐, 인테리어 컨셉을 어떻게 잡을 거냐, 창업 전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한 부분이 있고요. 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전수 창업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창업 형태는 어떻게 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내가 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창업한다. 뭐 굉장히 간단하죠. 두 번째는 개인 창업. 내가 알아서 아이템을 개발하고 점포를 선정하고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중간의 단계가 전수 창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보시면은 뭐 흔히들 말하는 대박집 매장들이 있죠. 뭐 속초에 뭐 유명한 순두부집이 있다. 그런 순두부집에서 뭐 창업자분들이 가셔가지고 순두부 만드는 법을 배우고 매장을 운영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창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전수 창업 형태고요. 아무래도 전수 창업 같은 경우는 그 매장 메뉴 개발이든가 운영 노하우에 대해서는 많이 배울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속초에 아무리 유명한 순두부라 그래도 서울에 왔을 때는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생소한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그때 어떤 입지라든가 컨셉에 따라 가지고 뭐 여기 대박집이 서울에 와서 저기 안양에 가가지고 성공한다. 그게 좀 보장이 되지는 않고요. 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뭐 가맹거래사라든가 경영지도사라든가 요즘 뭐 대학원에 창업 대학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창업학이라든가 프랜차이즈 학이라든가 이렇게 뭐 창업학을 석사나 박사를 졸업하신 분들이 많이 창업 컨설팅 쪽에 좀 뛰어드는 편이고요. 대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론적인 거, 정책적인 거, 뭐 정부 자금을 활용한다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뛰어난 부분이 있고요. 대신에 좀 부족하신 게 직접 장사를 하신다거나 실무 경험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일반 창업자분을 실제로 매장 선정부터 아이템 선정, 뭐 오픈까지 해주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고요. 대신에 정부 정책이라든가 무슨 정책 자금이라든가 이분들의 뭐 전문 직종에 따라 가지고는 일반 창업자분이 어느 정도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뭐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창업이 기존 창업 점포주들이죠. 점포주라든가 프랜차이즈 본사들 같은 경우도 뭐 일반 창업자분들이 창업할 때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어떻게 창업을 하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인테리어라든가 주방업체, 창업 관련 업체 위에 6가지 단계를 창업 컨설턴트의 좀 일종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무형, 실제로 창업을 많이 운영을 해보시고 프랜차이즈 본사에 근무하셨다가 나와서 창업을 한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창업을 아이템부터 점포 선정, 인테리어 컨셉, 오픈 후 관리까지 해줄 수 있는 게 창업 컨설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보는 란에서는 밑에 보시는 유명 컨설턴트라든가 실무형 컨설턴트, 프랜차이즈 컨설턴트를 창업 컨설팅을 한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창업을 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포를 찾고 아이템을 결정하고 점포를 선정하고 인테리어 컨셉을 잡고 메뉴를 개발하고 물류를 정하고 상호를 정하고 디자인을 잡고 구인을 하고 뭐 하다못해 가스 필증을 받고 사업자 등록증을 받고 이 전체적인 내용을 창업 컨설턴트는 전부 인지를 해야 되고요. 창업 컨설팅을 맡기시는 분들이 뭐 이번 초보자분도 계시지만 창업을 많이 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한테 컨설팅을 맡긴다는 거는 뭐 맡기신 분들보다는 좀 더 전문가로서 조언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창업 컨설턴트가 뭐 1년 일을 해가지고 된다. 혼자서 일을 한다. 그러기는 쉽지 않고요. 최소 5년, 기본 한 10년 정도는 경력이 있어야지 직접 혼자서 창업 컨설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창업 컨설팅을 맡기시는 분들은 두 가지 구조예요. 신규 창업하시는 분들, 내가 지금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뭐 프랜차이즈는 싫고 개인 창업을 원하는데 내가 어떤 아이템을 원하고 어떤 뭐 형태로 창업을 해야지 경쟁력 있게 창업을 하느냐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 두 번째 한 30% 정도는 기존 창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장사가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장사가 안 되니까 이 매장을 어떤 거를 업종 변경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정 안 되면 가게를 매매를 해야 되느냐 그런 쪽으로 문의가 많으시고요. 장사가 안 되는 매장은 크게 두 가지예요. 매장을 오픈했는데 처음부터 손님이 안 왔어. 안 온 매장이 있고요. 아니면 처음에 오픈했는데 손님이 많이 왔는데 이후로 두 번째, 세 번째 방문이 없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매장을 오픈했는데 손님이 안 온다. 이거는 간단해요. 매장의 입지가 대부분 안 좋은 거예요. 밖에서 봤을 때 아이템이 메리트가 없는 거고 매장이 잘 안 보이는 매장이에요. 아무리 뭐 맛있게 만든다 그래도 첫 손님을 못 받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손님을 받기는 굉장히 좀 힘들어져요. 이런 경우는 입지가 과연 뭐 회생이 가능할 수 있느냐, 어떤 창업 아이템이 들어갈 수 있느냐, 매장 전면이라든가 간판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체험 마케팅이라든가 뭐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냐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기존에 만약에 뭐 아예 뭐 손님이 처음에 왔는데 두 번째 안 오신다. 이거는 매장의 문제보다는 메뉴라든가 운영하시는 분들의 서비스 마인드의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운영 자체를 맛이 없거나 가격이 좋거나 서비스가 안 좋았기 때문에 손님들이 재방문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적정한 아이템을 변경을 해준다거나 창업자분들의 운영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를 좀 개선한다거나 아니면 외부 홍보를 좀 도움을 드린다거나 그런 쪽으로 뭐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창업 컨설턴트가 알아야 될 거는 크게 한 뭐 6가지로 볼 수 있고요. 첫 번째는 창업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을 하셔가지고 10분이 창업을 하시면은 돈을 버시는 분은 1분에서 2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분들한테, 창업자분들한테 무조건 된다, 될 수 있으니까 창업해라가 아닌 거고, 이분들이 안 되는 요인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시고, 실제로 보시면 창업하시는 분들이 아예 얼토당토 않는 아이템이라든가, 나는 뭐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2,000만 원 투자해서 한 달에 500만 원, 600만 원 버는 아이템을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런 아이템이 없고요. 적정 투자 대비 수익률이 발생할 수 있어야 되고, 창업 컨설턴트는 무조건 잘 된다 보다는 안 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창업자의 성향에 따라서 설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 컨설팅이 필요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창업 자금. 창업 자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일반 창업자분들, 특히 청년 창업자분들이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 자금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뭐 부모님이 부자라서 부모님이 얘다 1억이다 2억이다 준다고 하면 얼마든지 창업하겠지만은 20대, 30대 초반의 청년들이 창업 자금을 모아서 창업하기는 굉장히 좀 쉽지는 않으시고요. 대신에 창업 자금이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뭐 1,000만 원 것도 창업을 할 수 있어요. 대신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뭐 배달 업종이라든가 온라인이라든가 굉장히 조금 노동 집약적인 거나 조금 확률이 좀 낮은 업종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창업을 외식업이나 점포형 창업을 할 때는 최소 한 1억 정도의 창업 자금이 있어줘야 되는데, 창업을 할 때 가끔 보시면은 나 퇴직금에다가 집 담보 대출로 해가지고 1억 만들었어요. 그렇게 창업하는 건 좋지는 않으시고요. 본인 자기 자본이 최소 50% 이상 되는 그런 창업자분들에 대해서 창업을 도움을 드리는 게 낫고, 뭐 90% 이상을 대출로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더 회사를 다니시고 뭐 자금을 모아서 창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조언이 좀 필요할 때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 창업 아이템입니다. 창업 아이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죠. 창업 아이템은 뭐 외식업, 판매업, 서비스업, 외식업만 해도 뭐 분식집, 치킨집, 분식집도 굉장히 뭐 김밥 전문점, 떡볶이 전문점, 굉장히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창업 컨설턴트가 모든 창업 아이템을 다 디테일하게 전부 다 알 수는 없어요. 최소한 창업 컨설턴트라면 전문 직종은 있어야 되죠. 내가 외식업 전문이다. 외식업 전문이면은 각 업종에 따라 가지고 어떤 업종이 장점이고 단점이고 몇 평대로 오픈하고 어떤 상권에 오픈을 해야 되고 컨셉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메뉴 단가가 어떻게 돼야 되고, 뭐 두 번째로 만약에 예를 들면 뭐 판매업이나 서비스업 부분에 대해서도 그 해당 업종에 대해서 좀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컨설팅을 한다고 모든 업종에 대해서 척척 박사가 될 수는 없고요. 대신에 전문 분야에 대한 부분은 좀 알고 있어야지 창업 컨설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상권 분석. 실제로 창업을 하다 보면은 상권 분석, 점포 개발, 입지 분석이라는 게 어떤 점포를 얻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차이가 나고요. 상권을 볼 때는, 상권은 만약 예를 들면은 뭐 결혼을 한다. 결혼을 하면은 와이프가 있고 뭐 처갓집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댁을 보는 정도예요. 가끔 보시면 내가 치킨집을 하는데 나는 홍대에 할 거야. 나는 뭐 가로수길에 할 거야. 그러세요. 치킨집 하는 거 그냥 동네에서 하셔도 됩니다. 아이템에 따라 가지고 특별한 아이템,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아이템이라고 하면은 뭐 그런 메인 상권을 갈 수 있겠지만은 일반 창업을 할 때는 B급 상권에 오픈하시는 것은 나쁘지는 않으시고요. 상권을 볼 때는 이 상권이 며칠 장사될 수 있는 상권이냐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뭐 시내라든가 뭐 의정부 시내라든가 이런 뭐 중소도시 시내 상권은 일주일에 이틀 정도밖에 장사가 안 되는 상권이고요. 뭐 역삼동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이런 오피스 상권은 5일 상권. 오히려 무슨 홍대라든가 무슨 가로수길은 거의 일주일 다 되는 상권이고, 이런 주택가 상권은 매장에 따라 일주일이 다 장사가 잘 되는 매장도 있지만은 일주일이 다 장사가 안 되는 매장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아이템을 어떤 상권에 입지를 할 거냐에 대한 상권 분석 능력이 꼭 필요하시고요. 창업 컨설턴트는요. 입지 분석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결혼할 때 뭐 상권이 배우자의 집안이라고 본다고 하시면은 뭐 실제로 입지는 뭐 와이프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어떤 입지에 들어가느냐. 매장이 이게 같은 건물에 있어도 입지가 틀려요. 어떤 매장, 같은 건물에 코너에 있는 매장이 있느냐, 옆에 세로형으로 있는 매장이냐, 가로형으로 있는 매장에 따라서 손님이 들어오는 게 틀려요. 코너 매장이 10명이 들어온다고 하면요, 똑같은 평소에 세로형 매장은 반밖에 안 들어와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입지에 대한 분석 능력이 창업 컨설턴트는 꼭 필요하시고요. 두 번째는 점포 개발. 어떤 점포? 점포를 얻다 보면은 점포를 얻을 때는 상권 분석, 입지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통했는데 좋은 입지, 좋은 상권은 일반적으로 고등학생도 알아요. 여러분도 다 압니다. 저기 나가셔가지고 어디다 창업하고 싶냐? 당연히 유동인구 많고 배우인구 많고 매장 전면 좋은 매장을 고르실 건데 중요한 거는 어떤 매장을 보증금이라든가 권리금이라든가 점포에 대한 분석 능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창업 인허가 사항이죠. 창업할 때는 인허가 사항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규로 오픈할 때는 소방 필증, 2층 이상 매장은 소방 필증이 필요하고요. 매장이 LPG냐, LNG 가스를 쓰냐 안 쓰냐. 기존의 매장이 영업하던 데면 미성년자를 받았냐 안 받았냐. 기존에 미성년자 받은 거 승계가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장사를 하고 있다가 제가 미성년자를 받았어요. 제가 사장님 여러분한테 점포를 매매했어. 그걸 그대로 승계가 돼요. 그런 거 같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를 받을 때는 순서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보건증, 위생교육을 받고 이걸 받고 영업신고증을 받아야 되고 영업신고증이 있어야지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내야지 카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시면 막 오픈한 매장 보면 카드 안 돼요. 그런 경우 있죠. 카드 신청하는데 최소 3일에서 열흘 정도 걸린다고요. 근데 그 날짜를 못 맞춰가지고 처음 오픈부터 손님들한테 좀 안 좋은 인상을 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우선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제가 창업 컨설턴트에 대해서 컨설턴트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책이 있어야 어떤 역량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요즘 프랜차이즈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CEO가 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은 개인 매장이 아니고 프랜차이즈 CEO가 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강의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